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결함으로 최대 규모의 리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4%에 육박하면서 장중에는 터치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가 살포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뭐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사실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죠. 그런데 뭐 다우지수는 뭐 크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조금 내려왔는데 나스닥은 계속 올라온 다음에 살포시 쉬고 요 구간에서야 뭐 짧은 조정이니까 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3주 정도의 휴식을 가졌죠. 이렇게 나스닥은 좀 휴식을 취할 만큼 취하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있다. 다우가 좀 위태위태하고 나스닥이 좀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4,800 흔들기 이후에 한번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이게 이란에서는 이제 국민 영웅으로 이제 추앙받는 이제 가솔 솔레이마니 우리 이름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자, 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이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사상자가 뭐 100명이 넘게 나왔다. 뭐 어떤 외신에서는 200명 넘는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가자지구 뭐 이슈로 해서 이스라엘 쪽에 저쪽에서 좀 문제를 삼은 게 아니냐라고, 테러를 자행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과 이제 뭐 전면전을 나선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발진이라고 요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란이 좀 참을성이 좀 많아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결함에 따른 이제 리콜을 자행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이 네 개 차종에서만 6만 대가 넘는 6만 4천 대 가까운 리콜, 그리고 이제 총 이제 뭐 나머지에서도 7만 대 넘어서 뭐 한 13만 대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88%가 오토파일럿 결함이라고 하니까 자율주행 쪽에 뭐 일부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리콜할 정도라고 하면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테슬라가 좀 리스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자연스럽게 내려온다. 거기다가 바클레이즈에서 애플의 이제 주가 동향도 이제 한 17% 정도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겸사겸사해서 이제 요 IT 쪽하고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해서 같이 좀 밀려 내려온다. 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코스피도 2600 흔들기 정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가 하락은 나왔지만 뭐 엄청나게 뭐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더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조금 제한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러면 내일까지 보면 됩니다. 심증상으로는 사실 내일 정도에만 하락 포지션들 일부, 예를 들면 풋옵션 같은 경우를 조금 청산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뭐 내일까지도 풋옵션을 좀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이제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증은 오늘부터 분할 매수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데 확실한 거는 내일부터 확실하게 이제 반등 나오는지 혹은 하락 포지션 청산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초부터 해서 CS랑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8일 9일 연속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이제 종목별 동향이라도 좀 좋아지는 구간이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크게 좀 우려감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17조 원 넘게 매수했다. 그러면은 최근 이틀 어제 오늘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도 외국인들은 뭐 딱히 매도한 게 없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틀 동안 한 거는 이제 선물을 조금 매수했던 걸 줄인 거죠. 어제 좀 많이 줄였고,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이 일부라도 환매가 나오면 한 4천 계약, 5천 계약이라도 환매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심증은 오늘인 것 같지만 수급적으로는 내일까지 보고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콜옵션도 매수를 일부 했지만 콜옵션 비중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을 조금 더 많이 늘렸기 때문에, 단 주식은 팔지 않고 오히려 사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코스피의 추세는 우상향인데 단기적인 리스크 정도만 관리한다. 뭘로? 파생으로 관리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흐름은 우상향이 맞는데 이제 파생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슈 대외 변수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정도만 이제 파생으로 체크하고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뜻, 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밀렸는데 사실 어제 오늘 밀린 게 코스닥은 뭐 큰 하락은 아니죠. 어제 이 코스피가 2%대 2% 넘게 밀린 거에 비하면은 사실 뭐 이틀 동안 해봐야 이 코스닥은 1.5%도 안 돼, 이틀 합쳐도. 그러면은 이게 뭐 연초에 올라온 거 정도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되돌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딱히 뭐 올해 들어서 뭐 약세로 전환됐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코스닥은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LNF 같은 종목들이 이제 포스코 DX도 그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앞두고 이제 좋은 모습 한 번씩 보이죠. 그런 흐름에서 조금 주가도 방어해주지 않았나.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은 좀 나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SFA 반도체나 이런 쪽이 순환매가 좀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올라가려다가 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위쪽 방향 이제 올라가면서 6,700원에서 800원 사이 이 구간, 지난번에 저항받았던 구간을 돌파 시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달고 살짝 걸쳐만 놓는 모습 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양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짝 쉬었다가 이렇게 가도 이상할 게 없겠죠. 방향성 자체는 위로 잡았다라고 보는데 SLPA 반도체, 네페스, 두산테스나 이거 항상 제가 같이 말씀드리죠. 다 방향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잡은 거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두산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해지는 가운데 쉬어가는 모습, 두산테스나만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6만원 구간을 계속 두들겨주는 모습 정도라고, 요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징 관련 쪽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더더욱 패키징 쪽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급등을 했는데 요건 이제 쉴 때 봐야겠죠. 이제 이틀 전 급등, 오늘 급등, 이렇게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쉴 때 본다라고 하면 수급은 들어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 원을 흔들어서 9,000원대 이렇게 중반 이하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한 일주일 이상 만 원 위쪽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천천히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진공 펌프 쪽에 에로티베콘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요 출발하는 구간부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발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삼성에서 이제 투자한 이제 기업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좋았다가 이제 상승이 조금 정체되고 있었는데 11,500원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후궁정 쪽에서 이제 테스트 핸들러 강자이고, 이 버닝 테스트 쪽으로 강자이고,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분기 후반쯤에 후공정 쪽으로 검사 장비 쪽이랑 해서 먼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 테크인, 이쪽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가도 6,500원 구간이라서 이때 계속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테크인 올라오고, 펜트론 같은 경우가 아직 제대로 못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여기 한번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얘가 아직 못 올라왔고, 파두 같은 경우도 이 17,000원 이하 구간 정도면은 이건 너무 싸지 않느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리 찾아서 살살 올라오고는 있어요. 24,000원 이 구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회복 기미도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0원 또 중요한 구간이고 하니까요. 이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죠. 요거 2만원대에 머물 종목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4만원부터가 시작인 종목이 아닌가. 적어도 4만원은 기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밀려 있었다.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자꾸 보수적인 움직임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뭐 텍사스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요 핵심 이제 거래처 중 하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면서 오늘 3만 원 구간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건 4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소부장 쪽은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하나하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이 이슈 그리고 2차 전지들 전체 쉬는 구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LNF 정도가 이제 좀 힘내주면서 20만 원 다시 타라는 모습 좋고요.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요런 에코프로나 요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좀 쉬었기 때문에 뭐 좀 버텨주는 정도 역할의 한 2% 상승이었다. 뭐 올라왔다라고 보기엔 좀 민망하죠. 버텨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폭탄 테러 그러기다 리비아의 유전 폐쇄 쪽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S-오일이 뭐 3.5% 올라왔는데 이거 올라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7만 원 회복해야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유가가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바이든이 친환경 좋다고 하는 놈이 이제 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앞뒤가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트럼프는 극악무도한 것 같긴 하지만 본인이 말하는 것과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타입인데 바이든은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 같아서 좀 기분이 더 나쁘죠. 둘 다 기분은 나쁘지만 기분이 더 나쁘죠. 그래서 친환경 쪽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트럼프랑 하는 짓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인간이다라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세계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유 생산량을 계속 늘리니까 유가가 회복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7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이제 흥구석유나 이런 쪽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타이밍이었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때도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200% 올랐는데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까지도 이번엔 꼭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까지도 말씀드렸죠. 이때 매도 안 하신 분들 이때 지금이라도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리 다 돌아왔는데 그래도 뭐 바닥권에서 비해서는 조금 올라온 상태지만 제자리 돌아왔는데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단기 이슈니까 너무 중장기적으로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항상 흥구석유랑 같이 움직이죠. 중앙에너비스 뭐 극동유화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장중에 뭐 상한가 들어가나 싶었는데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살짝 풀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라던가 이런 GSE 이런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 뭐 보통은 이렇게 이슈가 되면은 이제 원유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 같이 뭐 움직이죠. 중동하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단기 이슈 정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란에서 정말 전면전을 하거나 하면은 중장기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홍해 쪽이 아직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친이란 세력이죠. 예멘 후티 반군이 좀 공격을 하면서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다시 할까 했던 해운사인 이제 세계 2위 해운사죠.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제 홍해 운항 중단을 또 발표했습니다. 추가 공지까지 정지한다라고 했고요. 독일 해운사 이제 하파그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중단 중이고 연장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류 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미국 동부까지 가는 노선의 물류비가 이제 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26.8% 미국까지 가는 것도 26.8%가 늘었습니다. 물류비가.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거는 100%가 늘었죠. 108%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해운주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락이 많이 펼쳐지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 테마성으로 보면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HMM이나 이런 쪽은 HMM은 최근에 이제 주인을 찾아가는 입장에서 이제 좀 과도한 상승이 좀 나와서 살포시시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느낌이고 원래는 대한해운 같은 게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는 이제 워낙 이제 역량이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 전문 쪽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쪽이고요.
그 펜오션이 벌크선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한해운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보시고 이 펜오션은 BDI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HMM은 다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대한해운이 오늘 위쪽으로 반짝하고 두들긴 다음에 거래대금은 터졌죠. 그럼 이러면 추세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대한해운이 생각보다 못 움직였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움직이느냐 살짝 눌렸다 움직이느냐 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TS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상운임이 늘어나면은 뭐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쪽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미리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CJ 대한통운이 또 움직일 거냐라고 보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좀 아직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한번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럼 요런 종목들을 이제 슬슬 한번 공략해볼 타이밍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여행사들 4분기 패키지 송출객이 뭐 호조를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이제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추후에 수급이 한번 딱 붙어서 빵 터진다라고 하면 여행주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쪽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롯데관광개발이 여기에 있을 거냐라고 보면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6커 귀한 직전 가격이 1,500원 전후되는 가격인데 이 가격권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건 물론이고 더 내려왔죠. 더 내려오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 유커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을 막지는 않는 정도, 요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한 12,000에서 14,000원 이상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거래대금이 한번 터져서 10,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보면은 속도는 좀 빨라지니까 기다리는 거 싫으신 분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싫다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회복될 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노랑풍선이라던가 레드캡 투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거래대금 터지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K99 초전도체 쪽으로 해서 중국에서 복제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뭐 두 곳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 한번 움직였죠. 신성 델타테크, 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모비스, CCS 이런 종목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요 이슈에 의해서 한번 움직였다, 뭐 반짝했다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한 번씩 쓱 순환매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이 업스테이지 투자 관련해서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 업스테이지가 뭐냐면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픈 AI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 AI가 챗 GTP를 냈듯이 이 업스테이지도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 이제 솔라를 공개했는데 이게 뭐 평가로는 이제 뭐 프리보드에서는 1위를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업에 투자한 기업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 업스테이지가 지금 이 평가에서 지금 리더보드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챗 GPT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허깅페이스라는 이 가장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공신력 있는 순위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언어 모델 쪽에서도 이제 뭐 거의 새로운 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새로 나온 일이라기보다는 작년 8월에 메타의 AI 라마2 있죠. 이걸 튜닝해가지고 애초에 성능 1위를 달성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연말이니까 작년 12월이니까 6개월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솔라를 이제 공개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언어 단어 이런 부분이 이제
챗 GTP나 라마2나 이런 쪽에서는 점점 이제 수많은 이제 언어를 넣고 하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넣으면은 더 적중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력 소모라던가 용량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솔라 같은 경우는 뭐 170억 개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적중률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방향성이 많은 정보를 투입한다라고 해서 적중률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요런 얘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스테이지 관련된 종목들도 뭐 관심 갖고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컴퍼니 K뿐만 아니라 스톰브리지 벤처스하고 소프트뱅크 벤처스하고 해서 뭐 셋이 업스테이지 시리즈 A 쪽에다가 뭐 31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K가 100억 원 정도는 투자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AI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직접 개발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뭐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HLB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이오주들 좀 급락했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만큼 밀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응할 거면은 애초에 54,000원 저항인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인데 이 구간에서 정리 안 하셨다라고 하면 49,000원 이탈할 때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사면 되는 거죠. 45,000원 회복될 때 사거나 아니면 내려가면서 사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기는 없는 분들이 사야 되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봐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뭐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관심 가져야 되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쉬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요걸 잘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자 11월 6일이 무슨 날이죠? 작년 11월 6일이 공매도 금지 시작일이죠. 자, 이때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600만 주를 넘게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수십만 주씩 계속 사다가 뭐 어제 그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팔아가지고 이게 급락했네 어쩌네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거 해봐야 몇만 주나 됩니까 이거? 예? 이거 다 해봐야 30만 주도 안 돼요. 20만 주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30만 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하루 매수하는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큰 물량이 아니고요. 일부 물량은 뭐 줄이는 곳들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 샀으니까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절대적인 물량은 내놓은 게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HLB에 대해서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여러분 체크하시고, 어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오늘 한번 쓱 뺀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하세요 하고,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최근에 위쪽에서 이렇게 많이 샀죠. 그래서 한번 쓱 눌러주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니까, 만약에 저 물량을 조금 털고 간다면 여기서 살짝 한번 더 눌러줄 수 있는데, 만약에 44,000원을 흔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사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임상 진행도 잘 되고 있고, 임상 진행이래. NDA 신청하고 이제 심사 진행도 잘 되고 있고, 본심사에서도 미팅했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 즉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정도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HLB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5월 중순 이때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문제만 없으면은 이제 좋겠는데, 뭐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가능성은 꽤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늘 좀 쉬었습니다. 뭐 HLB를 비롯해서 뭐 PCL이나 뭐 강스텐바이오텍, 파메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쉬었고, 그리고 반도체주도 어보브 반도체나 뭐 칩셋 미디어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쉬었죠.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는 15,000원 그냥 저항 만들고 있는 이런 구간인 거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35,000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기 하는 거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이제 살짝 이제 쉬면은 사도 되는 구간인데, 요거 17,500원이 오히려 지지력 테스트하고 움직이니까 더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야 되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어제 오늘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건강한 조정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대변수에 의한 조정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술주를 좀 눌러주면서 우리나라도 과열되지 않도록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무섭잖아요.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언제 조정받을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올라온 건 좋은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내일 팔아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처럼 올라가게 되면은 조정 한번 받았군. 이번에 조금 쉬어도 다시 올라가겠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긍정적이다라는 측면 잘 생각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